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라데온 7900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그래픽카드 시장의 온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4080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최근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4080을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90의 이 병목 현상 때문에 CPU 간 성능 편차가 있었던 것처럼 4080도 CPU 병목 현상이 있는지 CPU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텔 CPU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 내용을 보면 인텔 13900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12900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1240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EMTEC의 지포스 RTX 4080 게임락 OC-T6X 16GB 모델과 인텔 12400 그리고 12900을 통해 CPU 간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EMTEC의 지포스 RTX 4080 게임락 모델입니다. 이 모델 굉장히 리뷰 요청이 많았던 제품인데 패키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품으로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GB 연동용 케이블도 있습니다. 제품이 RGB 감성이 좀 심한 제품이라서 RGB 연동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핀 파워 커넥터가 있습니다. 8핀 3개를 사용하네요. 자, 다음으로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전면 슈라우드에 보석이 박혀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달라진 건 예전 게임락 디자인은 좀 투명한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40 시리즈에서는 살짝 블랙 컬러가 입혀져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mm 펜 3개가 자잡고 있는 3펜 쿨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펜 중앙에 이 펠릿 로고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펠릿 OEM 제품이죠. 네, 여기에 EMTEC의 사후 관리가 더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면 두께감이 꽤 있습니다. 3.5 슬롯 제품이고요. 제품 길이는 329.4mm입니다. 제품 사이즈는 이미 4090에서 많이 놀라셨을 거기 때문에 길이와 두께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GPU 후면부는 백플레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바이오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퍼포먼스 모드와 사일런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100이면 100 퍼포먼스 모드를 사용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성능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3D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 타임 스파이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이에요. 꽤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차이가 없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다음은 4K 해상도 기준의 테스트인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이 정도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100분율로 환산하더라도 1% 미만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점수가 낮게 나온 건 13세대 13900K 시스템에서 테스트되었기 때문입니다. 13900K 시스템에서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점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598점 차이기 때문에 또 굳이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K 기반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입니다. 여기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60점 차이인데 이 정도면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스피드웨이 테스트는 어땠을까요?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는 더욱더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3D마크 테스트 결과상에서는 CPU 차이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물론 그래픽 성능 테스트에 초점이 맞춰진 벤치 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CPU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만으로 4080은 어떤 CPU에서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까요? 자, 실제 게임 테스트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을 온, 오프로 구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레데리2입니다. 4K 해상도에서 풀옵션을 적용하고요. DLSS를 끄고 테스트한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12900K와 12400 사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각 프레임별 아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DLSS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DLSS를 적용시키면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로우 프레임에서
12400이 6프레임 정도 빠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QHD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QHD 성도에서는 4K와 다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내려가면 GPU가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서 CPU의 처리 속도가 받쳐주지 못할 경우 병목이 발생을 하는데요. 병목 현상으로 인한 차이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에서 8프레임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프레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DLSS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DLSS를 적용시키면 프레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LSS로 인해서 프레임 양이 늘어나면서 CPU 영향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25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DLSS가 없는 조금은 더 깡성능에 가까운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어떨까요? 4K 성도입니다. 풀옵션을 적용시켰고요. 보시면 4K 성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럼 QHD 성도는 어떨까요? QHD 성도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12400에서 모든 구간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 프레임 기준 56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4K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QHD에서는 큰 차이로 벌어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히트맨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해상도에서 풀옵션 설정 레이트레이싱과 DLSS는 끈 상황입니다. 차이가 없죠? 네,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했을 때 최대 프레임에서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4프레임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대신 1% 로우는 9프레임 정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의 QHD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히트맨 3도 QHD 성도에서는 12400 시스템에서 프레임 로스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구간에서 프레임이 빠지고 있고요. 평균 프레임 기준 28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DLSS와 레이트레이싱을 여기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히트맨 3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고 풀옵션을 적용할 경우 DLSS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인지 QHD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면 기본 프레임 출력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서 프레임 로스 부분이 함께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PU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게임이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해상도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7프레임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DLSS3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DLSS3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이 크게 올라가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CPU 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18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QHD는 어땠을까요? 평균 프레임 기준 13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 구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DLSS3를 적용시킬 경우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데요. 평균 프레임 기준 29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하며 전 구간의 큰 폭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PS 게임인 모던 워페어 2도 살펴보겠습니다. 4K 상도에서는 최대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평균 프레임에서 3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주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DLSS를 적용할 경우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요. 아무래도 DLSS로 인한 프레임 향상 부분에서 CPU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42프레임 가까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QHD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처참하네요. 자, 모던 워페어 2의 경우는 QHD 상도에서 CPU 병목 현상이 크게 발생합니다. 프레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DLSS를 적용을 하게 되면 12400 CPU는 DLSS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레임이 더 떨어집니다. EM텍의 지포스 RTX 4080 게임락 OC-D6X 16GB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12400과 12900 시스템 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는 CPU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원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게임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특히나 QHD 성도 기반이라면 이 로스되는 성능폭이 큰 만큼 CPU도 반드시 상위 모델을 사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보신 것처럼 게임에 따라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절대값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로스되는 프레임이 너무 커서 RTX 4080의 성능을 거의 봉인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 RTX 4080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CPU도 그에 맞는 상급 CPU를 사용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EMTEC 4080 게임락 모델의 경우는 RGB 감성이 특징인 모델이기 때문에 PC 시스템의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또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